여러분 안녕. 오랜만에 우리 오늘은 명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명제 좀 어렵죠?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명제. 자, 명제 처음부터 볼게요. 명제는 뭐냐면 외우셔야 돼요. 명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다시 한번. 명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명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그렇다면 나는 잘생겼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제가 아니죠?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잘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극히 소수겠지만 누군가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x제곱 x 플러스 3은 1이다. 이건 명제일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요?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그러면 해는 서쪽에서 뜬다. 이건 명제일까 아닐까요? 이거는 당연히 명제예요.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게 거짓인 명제. 거짓인 명제. 그러니까 우리가 참, 거짓이 명확하죠. 근데 학생들이 보면 거짓인 명제를 명제가 아니라고 할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 말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해서, 거짓이잖아 라고 생각해서 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짓인 명제는 명제다, 거짓이라고 명확하게 판별이 돼 있으면 명제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명제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명제는 명확히 알고 있어요. 참인지 거짓인지. 근데 조건은 방금 전에 썼던 방정식이나 부등식처럼 x값에 따라서, 어떤 미지수 값에 따라서 이것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런 걸 조건이라고 해요. 조건. 그래서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방정식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런 애들이 있을 수도 있죠. 어떻게? x는 4의 약수. 이렇게. x는 4의 약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 x는 4의 약수라는 것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x는 4의 약수는 물론 x에 1, 2, 4가 들어가 있으면 참이 되겠지만 그 이외의 것은 뭐가 돼요? 거짓이 돼요. 그래서 얘는 명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을, 방정식도 원래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어쨌든 이것을 조건이라고 해요. 조건. 이걸 만족하는 x들이 뭐예요? 1, 2, 4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 2, 4라는 이 명제가, 이 조건이 참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x값들을 전체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진리집합. 너무 빨라요? 다시 한번. 조건은 x값,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인데, 그 중에서 참이 되는 x들을 다 모아놨어요. 집합으로. 그렇게 모아놓으면 진리집합. 참, 진리. 이해되죠? 그래서 진리집합은 이 참이 되게 만드는 x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건은 이렇게 px 또는 qx 이런 식으로, 또는 우리가 그냥 p, 소문자 p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것도 소문자 px 이렇게 쓴 건데, 이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 진리집합은 대문자 p를 써서 이렇게 참이 되게 만드는 x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조건, 미지수 x값에 따라, 미지수 문자에 따라서, 미지수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 진리집합 뭐라고요? 조건 중에서 참이 되게 만드는 x들을 싸그리 다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 개념을 이해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부정. 부정은 뭐냐면 명제나 조건 둘 다 부정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부정 방정식이 부정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진짜 부정이에요. 우리가
아니야 할 때 그 부정이에요. 부정. 그러니까 P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X는 4의 약수이다 라는 이 조건이 있다고 하면 얘 부정은 뭐가 돼요? X는 4의 약수가 아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는 물결 표시를 하나 붙일 거예요. 이렇게. 물결 표시. 그럼 이거는 P가 아니다 라는 소리예요. not P. not. 알죠? not P. 그래서 not P 하면 부정이 되는 거예요. 부정. 이해되죠? 그래서 명제, 조건, 진리집합, 부정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가 아니라 사실은 암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약속이죠. 수학은 원래 약속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다음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정까지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P면 Q이다 이렇게 P이면 Q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조건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조건 두 개를 같이 이어 놓으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즉 조건 두 개가 모이면 명제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x는 4의 약수가 p예요. 조건 p. 조건 p는 x는 4의 약수. 그럼 조건 q를 우리가 q라고 써도 되고 qx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자, 조건 q는 x는 8의 약수.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렇다면 얘 진리집합은 1, 2, 4가 될 것이고 얘 진리집합 라지 Q라고 쓰면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1, 2, 4, 8이라고 쓰면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그거를 P이면 Q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하나만을 가지고는 명제라고 할 수 없는데 조건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P이면 Q이다.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이렇게 놓는다면 얘는 명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1, 2, 4는 1, 2, 4, 8. 1은 1, 2는 2, 4는 4.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4의 약수면 무조건 다 8의 약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일단 여기서 Q이면 P다도 한번 해봐요. 8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왜? 8의 약수라고 해서 전부 다 4의 약수가 되진 않아요. 어떤 거? 8. 8 같은 경우는 4의 약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건 참, 얘는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두 개를 연결했더니 명제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 1번. 두 번째, 참인 명제는 우리가 P이면 Q이다 해서 참인 명제는 얘를 이렇게 확인이 되면 두 개로 표시해요. 하나의 화살표가 아니라 두 개의 화살표로 표현하면 아 이거는 참인 명제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하나짜리는 뭐예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를 때 그냥 하나로 돼 있고, 참인 명제는 이렇게 표시하고 거짓인 명제는 두 개를 한 다음에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짜리만 돼 있을 때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짜리일 때는 참이구나 거짓이구나가 결정이 됐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참 거짓을 우리가 얘기할 때 방금도 우리가 예를 들어봤는데 참과 거짓은 4의 약수이다와 8의 약수를 보면 누가 더 범위가 큰지를 볼 수 있어요. 4의 약수는 1, 2, 4, 8의 약수는 1, 2, 4, 8. 누가 더 크고 누가 누구를 포함할 수 있죠? 이 뒤에 있는 아이를 포함하면, 뒤에 있는 애가 앞에 있는 애를 포함하면 우리가 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하나를 더 정의를 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아이, 앞에 있는 아이 촌스럽죠? 이것도 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조건 두 개를 이어서 연결했을 때 앞에 나오는 이 조건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조건은 우리가 결과라고 해요. 결론. 결과가 아니라 결론. 가정과 결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정과 결론. 그래서 우리가 P이면 Q이다를 얘기할 때 가정 그리고 결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조건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이런 집합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리집합. 참이 되게 만드는 x를 모아놓은 집합, 진리집합. 그러면 이게 참이 되게 하려면 뭐가 있으면 되느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가 있으면 돼요. 포함관계. 그 포함관계가 어떻게 있으면 되느냐? 이 P라는 진리집합 그리고 Q 진리집합 있을 때 P가 Q 안에 포함되면, 즉 Q가 P를 포함하고 있으면, 즉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다 알죠? 우리 집합에서 배웠으니까. P가 Q에 포함되고 있으면 그러면 이 P면 Q다가 참이 되는 거예요. 참.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사각형 있죠? 자, 정사각형이면 얘는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에요. 정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다. 맞죠? 정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었어요. 좀 더 쉽게 평행사변형이면 사각형이다. 맞죠? 맞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 이 포함 관계를 봤을 때 이 뒤에 나오는 집합이 더 크면, 진리집합이 더 크면 앞에 있는 이 진리집합을 포함하고 있으면 얘는 다 참이 되는 거예요. 참. 정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다. 당연하죠? 정사각형이면 사각형이다. 당연하죠?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거가 포함을 하고 있으면, 앞에 있는 집합을 포함하고 있으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면 정사각형이다. 말이 안 되죠. 평행사변형이면 정사각형이다. 말이 안 되고 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오랜만이지만 한번 여기다가 해보면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크게 여기에 사각형이라는 집합이 있었어요. 이 안에는 사다리꼴이 있죠. 사다리꼴. 너무 크게 했나? 자, 그러면 이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지금 보면 알지만 어떻게 되고 있죠? 조건을 하나씩 늘리면, 그러니까 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네 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은 우리가 사각형이라고 하고, 그 사각형 중에서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면 사다리꼴. 근데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됐어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평행사변형. 그럼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건이 늘어나고 있어요. 더 좁히게 되면 조건을 하나씩 더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 안 되는 사람 빠져. 이거 안 되는 애들 빠져. 이렇게 점점 더 조건을 줄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더 줄이면 어떻게 돼요? 물론 이 안에는 뭐 직사각형도 있고 마름모도 있지만 그건 생략하고 우리가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 이 안에는 정사각형이 있었다라는 거죠. 정사각형. 기억나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면 평행사변형이다. 오케이. 돼요. 근데 평행사변형이면 정사각형이다? 안 되겠죠. 잘 기억하라고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면 Q이다. 이 명제가 있을 때 조건 두 개를 이어놓으면 명제가 된다고 했어요. 명제가 있을 때 이 진리집합 라지 P 그리고 이 진리집합 라지 Q가 있다면 얘네 둘이 이런 포함 관계가 있다면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이 있을 때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에 포함이 되고 있으면 그럼 이 명제는 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느냐? 원래 명제가 뭐라고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참이구나. 포함관계가 이 가정의 진리집합이 작으면, 포함이 되고 있으면, 부분집합이면 참이 되는구나. 그럼 참이 안 될 때는 언제겠어요? 물론 반대로 포함할 때도 참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우리 P집합과 Q집합이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P가 Q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만 참이 되는데 이렇게 P가 Q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면 이거는 참이 될 수가 없어요.
다 들어가 있어야 참이 되는데 안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면 참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 아닌 예를 들어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P가 Q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얘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만사 오케이. 괜찮아요. 다 되는 거죠. P이면 Q이다. 다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P이면 Q이다가 참이 안 된다고요. 그럼 참이 안 되면 우리가 참이 되지 않는 예를 들어라 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예를 들어라. 거짓이 되는 예,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발예라고 그래요. 발예. 되지 않는, 반대되는 예라고 생각하면 돼요. 발예. 우리가 우리 이거 신라라고 읽지 않아요? 신라라고 읽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리에라고 읽지 않고 발예라고 읽어요. 발예. 자, 그래서 발예하면 뭐 하면 돼요? 이 부분을 찾으면 돼요. 이 Q 안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을 찾으면 돼요. 이 부분 우리 집합 얼마 전에 배웠으니까 이 부분이 바로 어디예요? P 교집합 Q의 여집합 부분 또는 P 차집합 Q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뭐가 있어요? 발예가 있어요. 발예. P 교집합 Q의 여집합 또는 P 차집합 Q. 이 부분을 찾아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으면 참이 되지 않고 이 부분이 없으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으면 참이 되고. 이해되죠? 이런 포함관계 문제가 사실 이건 집합에 관련된 건데 명제에서 집합과 이렇게 조인이 돼서 통합적인 문제를 학교 선생님들은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조금 이따 문제로도 이거 많이 풀어볼 거예요. 꼭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고 마지막 모든과 어떤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모든과 어떤. 모든과 어떤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모든 이 안에 지금 아무도 있지 않지만 저 말고는 아무도 있지 않지만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여기 막 여러 명 있다고 치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자이다. 모든 사람은 남자이다. 자, 이 말을 부정해 보려고 해요. 교실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부정해보고 싶어요. 부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명제나 조건은 전부 다 여기다가 not 이렇게 물결 표시를 붙이면 not이 되는 거예요. not. 그럼 모든 사람은 남자이다의 부정은 뭐냐? 보통 많은 학생들이 이걸 물어보면 뭐라고 하느냐? 모든 사람이 여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남자의 부정은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요즘에야 무슨 성 젠더 이슈가 막 늘어나서 뭐 중간에 성도 뭐 얘기하고 하지만 우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은 남자이다의 부정은 모든 사람은 여자이다 일까요? 모든 사람은 여자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어요. 틀렸어. 왜 틀렸을까요? 이거는 너무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다 남자이거나 아니면 다 여자이거나 이건 너무 극과 극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의 부정은 전부 남자는 아니다. 남자가 한두 명 있고 그러니까 남자가 한 명 정도 있고 여자가 여러 명 있을 수도 있고 여자가 한 명 있고 남자가 여러 명 있을 수도 있지만 전부 남자는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과 어떤을 써놓은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인데 모든의 부정을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 어떤이라고 한다. 모든의 부정은 모든의 부정은 어떤으로 한다. 어떤 사람은 여자이다 라는 소리예요. 그럼 거꾸로 당연히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여자이다. 그러면 이거의 부정은 모든 사람은 남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과 어떤의 부정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게 또 한국말이 좀 이게 어려워서 어떤이라고 하면 이제 전부를 뜻하는 건 아니었는데 어떤 뭐 X에 관하여도
관하여도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성립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 말은 모든 의 뜻이에요. 어떤 x에 관하여도 어떤 x에 대해서도 이렇게 성립한다. 그 말은 모든 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x는 이렇다라고 하면 그냥 그건 어떤이 맞는데 어떤 x에 관하여도 막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부정의 의미를 아까 얘기할 때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 부정을 좀 더 얘기하자면 당연히 모든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전체 집합이잖아요. 전체 집합. 그죠? 전체 집합. 그러면 얘의 부정은 여기다가 여집합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집합 기억나죠? 여집합. 그럼 얘는 뭐가 나와요? 공집합이 나오죠. 공집합. 공집합. 그러니까 모든의 부정은 공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전체의 부정은 공집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것도 있냐면 P이고 Q이다 라는 조건이 있다고 해봐요. P이고 Q이다. 뭐 2의 배수이고 그리고 동시에 3의 배수이다. 이런 거는 이고 그리고 P이고 Q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부정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부정을 한다고 하면 이 부정은 이렇게 not P 그리고 not Q인데 여기가 이고가 있었잖아요. 이고는 뭐로 바뀌냐면 또는으로 바뀌어요. 또는 not P 또는 not Q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방금 전에 P가 2의 배수, Q는 3의 배수라고 하면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 동시 3의 배수인 건 6의 배수인데 이건 6의 배수라는 소리였어요. 근데 이건 6의 배수가 아니다가 되잖아요. 부정을 하면.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쓰자면 2의 배수가 아니거나 또는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고와 또는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얘를 진리집합으로 쓰면 P, 라지 P, 이고, 교집합, Q이다, Q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와 Q의 교집합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부정이 되면 얘는 진리집합에서는 여집합을 하면 돼요. 여집합. 얘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집합에서 드모르간 법칙 기억나죠? 드모르간 법칙.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P의 여집합. 드모르간 법칙은 뭐라고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자, 그래서 교집합은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집합과 합집합의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했을 때 교집합은 P이고 Q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A이고 B이다. X가 A에 들어가고 그리고 B에 들어간다. 합집합은 X가 A에 들어가거나 또는 X가 B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P 교집합 Q, P이고 Q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not P 또는 not Q. 그러면 P의 여집합 또는 Q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위의 말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고가 나오는 거 부정을 하면 또는이 되고 또는을 부정하면 당연히 그리고가 되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전체적인 기본 개념은 이제 우리가 일단 명제와 조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명제는 단원 이름은 명제와 조건이지만 일단은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명제에 대한 얘기를 명제와 조건, 그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 그 다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이 명제와 조건이라는 첫 번째 소단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이 개념을 조금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문제를 볼 텐데 우리 문제 보기 전에 이 얘기 하나만 더 보고 자, P, 조건 P가 있는데 P에 부정을 한 것은 not P라고 읽죠. 근데 여기다가 한 번 더 부정을 했어요. not P죠. not P의 부정.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당연히 그냥 P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진리집합으로 표현해도 P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 하면 얘는 P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 우리나라에서도 그 국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P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P가 된다 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보세요. 보시면 자, 1번. 자, 여기 P와 Q가 다음과 같을 때 조건 P와 Q가 이렇게 됐을 때 P면 Q이다. 자, 조건을 연결했어요. 두 조건을 연결하면 명제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여라 라는 소리예요. 해봅시다. 자, P가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돼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뒤에 있는 Q가 더 크죠? 범위가 더 커요. P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럼 무조건 뭐라고요? 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P 집합이 이렇게 있고 진리 집합이 이렇게 있고 Q 집합이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포함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참. 뒤에가 결론이 포함하고 있으면 참. 계속 얘기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2번. 자, 2번, 3번, 4번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데 자, 2번부터 보면 x, y가 0이라는 거. 자, x, y가 0이에요. x, y가 0이라는 것은 x는 0이거나 자, 우리가 방정식 2차 방정식에서 많이 풀었죠. y가 0이라는 소리. 자, 이 또는의 의미를 우리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x가 0 또는 y가 0이라는 건 우리가 한국말로는 이 안에 범인이 2명 있는데 철수 또는 뭐 0이다. 와, 철수 0이 완전 오래된 이름. 자, 철수 또는 0이다. 안철수가 있나? 자, 철수 또는 0이다 라고 하면 철수가 범인일 수도 있고 0이가 범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일반적으로. 근데 수학적으로는 어떻다고요? 수학적으로는 x가 0이거나 y가 0이다. 이 말은 x가 0이고 그리고 y가 0이 아닐 수도 있고 x가 0이 아니고 y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x가 0이고 y가 0일 수도 있다 라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한 게 x는 0 또는 y는 0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q를 볼게요. q는 뭐냐면 q는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에요. 자, 얘네들은 지금 실수예요. 실수 얘기 나오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다?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을 한 것이 0이다라는 소리는 x도 0이고 2고는 컴마라고 찍어도 돼요. x가 0이고 y가 0이라는 소리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에 관련된 얘기 여기 옆에다 다시 한번 쓸 거예요. 이거는 꼭 암기해 두셔야 돼. 꼭 암기. 자,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 그러면 x는 0, y는 0. 이거 하나밖에 안 되는데 얘는 x는 0, y는 0이 아니다. x는 0이 아니다. y는 0이다. x가 0, y가 0이다. 뭐예요? 가정이 더 크네? 가정이 더 크면 얘는 거짓이다. 이해되죠? 이거 애들이 많이 틀려요. 잘 기억하셔야 돼. 이건 거짓.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거에 관련된 x는 0, y는 0이 되는 거 좀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될 거 좀 써볼게요. 자, x는 0, y는 0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자, 방금 전에 했던 1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지금 우리는 x, y가 실수일 때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자, 두 번째 또 뭐도 있냐면 x 플러스 y k로 할까요? 자, x 플러스yk는 0이다.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라면 기억나요? k에 관한 항등식.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뭐 이런 말 나왔을 때 k에 관한 항등식. 그럼 k 있는 거, k 있지 않은 거 이렇게 묶어줬잖아요. 그래놓고 여기가 0, 여기가 0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위에 있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또 x 플러스 y, i는 0. 자, 이렇게 복소수의 서로 같을 조건에서도 x가 0, y가 0이 돼야 돼요. i 있는 거, i 없는 거 묶어주면. 맞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우리 이번에는 x, y가 유리수일 때, 이 위에는 다 실수일 때인데 이 아래는 유리수일 때예요. 잘 봐야 돼요. y 루트 m 이렇게 x 플러스 y 루트 m이 0이다. 그럼 얘도 x와 y가 모두 0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여기다 두 번째에 써야 됐는데 뭐 여기다 써도 이게 순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다. 이것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실수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던 것처럼 절대값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게 0, 이게 0, 속안에 있는 게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가 모두 x는 0, y는 0이 될 때니까 우리가 이거 방금 x, y는 0일 때는 이게 0이거나 또는 이게 0일 때였는데 여기는 무조건 둘 다 0일 때니까 그래서 x가 0, y가 0일 때니까 좀 이렇게 한 번에 딱 외워두면 언제 나오더라도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니까 이거는 좀 외워두세요. 알겠죠? 잘 안 외워지면 빨리 적으시고 외우세요. 정지하고 외우세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이해가 되면 괜찮아요. 이게 다 알고 있으면 머릿속으로 다 이해가 되면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걸 보면 이게 x는 0, y는 0이다 라는 소리라는 것을 알면 돼요. 알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3번. 3번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절대값의 의미를 자, 우리 절대값 a가 있는데 얘가 두 가지로 나올 때가 있었잖아요. 두 가지. 어떻게 나왔었냐면 그냥 a로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 a로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쵸? 자, a라는 건 뭐예요? a가 양수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라고 썼고 a가 만약 음수라면 그럼 마이너스를 달아서 나왔어요. 그쵸? 기억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절대값 a가 a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절대값 a가 a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 절대값 이 a라는 것이 a의 부호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0이에요. 0이면 어떻게 돼요? 0이 0보다 커요? 안 되죠. 양수면 어떻게 돼요? 양수면 얘가 그냥 a가 나오잖아요. a. 그럼 a가 a보다 커요? 안 돼요,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a가 음수라는 말이에요. 이걸 쓰면 또 애들이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얘가 음수라면 a가 음수라면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좀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가 달려 있으면 아이들이 이게 음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음수고 이게 양수인 거예요. 절대값을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얘가 얘보다 더 큰 경우는 a가 음수일 때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3번으로 돌아오세요. 3번. 자, 절대값 x 플러스 y가 따라오셔야 돼요. 자, 절대값 x 플러스 y가 x 플러스 y보다 더 크다. 그쵸? P 보시면 절대값 x 플러스 y가 x 플러스 y보다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x 플러스 y가 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숨은 의미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명제를 봤을 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명제 개념은 잘 배웠어. 잘 이해가 됐어. 근데 넘어와서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왜? 이런 기본적인 수학적 지식이 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외워야 될 게 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잘 하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열심히 한 사람이 성적이 나오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x 플러스 y가 음수라면 지금 q는 뭐예요? 자, x, y가 음수다. 자, x, y가 음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둘이 곱해서 음수라는 건 둘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예요. 둘의 부호가.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 하나가 음수면 하나가 양수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요?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 이게 지금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라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둘 다 양만 아니면 돼. 이게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죠. 이 둘이 더해서 이거. 둘 다 음수여서 둘이 더해서 이게 음수인데 여기는 둘 다 음수면 안 되잖아요. 하나는 양, 하나는 음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성립하지 않는 예를 든다는 거, 그거는 발예. 성립한다면 원래는 증명을 해야 되고 성립하지 않으면 반대되는 예, 발예를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둘 다 음수일 때를 하면 음수가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0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양수가 되죠. 50이니까. 안 되는 예를 들어주면 얘가 뭐라는 걸 알아요? 거짓이라는 예를 알죠. 거짓이구나.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4번. 4번 좀 잘려서 제가 다시 한번 써드리면
4번은 쉬워요. 차라리 2, 3번이 어렵지 4번은 쉬워요. 애들 다 쉽다고 느끼고 넘어가는데 자, x제곱이 4랑 여기 x제곱이 4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는 x세제곱이 4x가 있어요. 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x가 누가 뭐라 해도 풀마 2가 될 것이고 여기 아무 생각 없이 x 약분하는 사람 없죠? 자, x세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라고 한다면 x로 묶어주고 x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그러면 x는 0 또는 풀마 2 x제곱이 4일 때 그럼 여기는 풀마 2만 있고 여기는 0과 풀마 2가 있으니까 포함관계가 어떻게 돼요? 진리집합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포함관계가 되죠. 그쵸? 이런 포함관계 결론이 더 크면 뭐다? 참이다. 오케이, 참이구나.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해드리냐면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떻게? 포함관계 이렇게 된다. 자, P이면 Q이다가 이제 포함관계 이렇게 되면 저는 이 밑에다가 화살표를 그으면 된다라고 해요. 화살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는 소리죠. 포함관계 이렇게 되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 화살표를 보면 알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1번 이야기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부터 약간 복잡하고 어렵네요. 근데 2번 뒤에 나오는 2번 문제는 더 많이 나오는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2번 문제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보세요. 2번은 자, P가 이렇게 수직선상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포함관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나오는 문제가 2번인데 2번 연관된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포함관계를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문제들이 집합에서 나올 수 있는 명제에서 집합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기 때문에 통합적 사고 능력 키우는 거 잘 보시고 자, 그러면 일단은 P 또는 Q라고 나와 있어요. 1번을 보면 P 또는 Q는 결국 P와 Q의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 맞죠? 자, 2번은 뭐예요? P이고 Q 얘는 P와 Q의 교집합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는 조건으로 나와 있는 거고 우리가 그거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P 또는 not Q 그러면 얘는 P 합집합 Q의 여집합 다 됐죠? 이걸 표현만 하면 돼요. 그래서 P는 우리가 여기 X 이렇게 X라고 쭉 쓰고 여기다가 여기 되는 1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도 있고 여기 2도 있고 그리고 4도 있고 이 간격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가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P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P는 1보다 작거나 같다. 포함관계 여기 그 등호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색칠을 하고 여기도 4에 색칠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Q를 보세요. Q는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합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P 또는 Q, 이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P 합집합 Q를 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P 합집합 Q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전체와 여기 전체 이렇게 다 되는 거죠. 다. 공통 부분이 아니라 전체 다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집합 구하라고 할 때는 항상 집합 표시를 하시고 X가 여기는 어떻게 돼요?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진리집합, 집합 표시 꼭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교집합. 교집합은 뭐예요? 공통 부분. 동시에 접하는 아니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거를 진리집합이라고, 교집합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서로 겹치는 부분. 이 부분.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 공통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P 또는 not Q. 자, 그러면 P 또는 not Q니까 P는 맞는데 P는 이거 어떤 색이에요? 이거 녹색. 근데 not Q라고 하면 not Q는 이 파란색의 반대 부분. 제가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파란색 헷갈리니까 파란색 살짝 지워보면 지금 이런 경우예요. 이 P랑
Q의 여집합. 반대 부분의 공통 부분이 아니라 또는 합집합이에요. 전부 다 포함하면 돼요. 전부 다. 그래서 얘를 쓰자면 X바. 자, 여기 1보다 작거나 같다.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또는 여기는 뭐예요? 2보다 크다. 이렇게 했으면 되겠죠. 이해되죠?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3번. 자, 3번.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3번. 자, 3번을 보시면 글씨가 너무 크게 나오네. 너무 큰데? 그래도 괜찮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전체 집합 위에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이 있는데, 자, 세 조건 PQR이 진리집합이라고 하자. P 합집합 Q는 P다. Q 교집합 R은 공집합이다. 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집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했던 거. 자, P 합집합 Q가 P다. P 합집합 Q가 P다. 자, 오랜만에 또 복습해 봐야 돼요. 자, 둘 중에 P와 Q 중에 합집합이나 교집합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포함관계에 있는 거구나. 둘이 포함관계에 있는 거구나. 그 중에서 P 합집합 Q를 했는데 P가 나왔어요. 합집합은 뭐? 큰 거가 나온다고 했어요. 큰 거. 포함관계에서 큰 부분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가 된다? Q가 P에 포함이 되고 있구나. 부분집합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Q 교집합 R은 공집합이다. Q 교집합 R은 공집합이다. 자, 둘이 공통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 소. 그렇죠. 서로 소. 뭐 이거는 그냥 서로 소라는 얘기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럼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봐요. 자, 일단은 Q와 R을 그리는 게 편하겠네요. 자, Q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는데, 자, R은 Q랑 서로소예요. Q랑 R이 서로소. P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R이 물론 여기 이렇게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더 특이한 경우 P랑도 서로소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말은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R을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겠죠. Q랑 R은 서로소. 하지만 P랑은 어쩐지 몰라요. 서로소인지 아닌지 몰라요. 물론 이 R이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R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나? 너무 작게 그렸나? 그러니까 R이 이 안에서 서로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일단 일반적인 경우로 이렇게 그려놨고,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참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봅시다. 자, Q이면 P이다. 자, Q이면 P다. 맞죠? 이 Q가 P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Q이면 P다. 아주 맞아요. 자, R이면 not Q이다. 자, not Q를 하려면 여기에 전체 집합이 있어야 돼. 이렇게 전체 집합 이렇게 있어야 돼. 자, 그러면 R과 not Q를 봐요. 자, 이거는 우리가 포함 관계를 보려면 진리집합으로 표현해 보면 R이면 not Q, Q의 여집합 이렇게 될 것이고, 포함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R이면 not Q다를 말하려면 이거니라고 하는 거예요. R이 not Q에, 그러니까 Q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Q의 여집합은 어디 있어요? Q의 여집합 반대 부분. 이게 R을 포함하고 있죠. R이 Q의 여집합에, Q가 아닌 나머지 부분, 이 전체 부분에 R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참이구나. 2번도 맞아요. 자, 그럼 이제 3번. P 이고 Q. 오케이. 자, P 이고 Q는 뭐예요? 둘의 공통 부분은 Q죠. Q. 이게 Q예요. Q이면 나달이다. 이거는 Q이면 나달. R의 여집합이냐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거는 포함하게 이렇게 되니 물어보는 거예요. Q면 not R. Q는 R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니? 자, R의 여집합은 뭐예요? 이번엔 반대로 이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죠. R의 바깥쪽. 이게 Q 포함되고 있죠. Q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되고 있어요.
이 얘기 다시 한번 해보면,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된다는 건데,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서로소 관계에 있을 때 이렇게 작게 봐요. 작게. 자, 여기에 Q와 R이 있어요. R. 서로소 관계에 있으면 그거의 여집합은, 그러니까 R의 여집합은 당연히 Q를 포함해요. R의 여집합은 Q를 포함해요. R의 여집합은 Q를 포함해요. 반대로 Q의 여집합은 R을 포함해요. 서로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공통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번과 3번은 성립한다. 알겠죠? 자, 4번. P이고 R이다. 자, P이고 R. 여기는 공통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R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P이고 R인 부분은 not Q, 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쵸? 왜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P이고 R이다. P와 R의 공통 부분이죠. P와 R의 공통 부분. 그러니까 P와 R의 공통 부분은 어쨌든 R에 들어가 있겠죠. 공통 부분이니까 R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R 자체도 Q의 여집합에 들어갔는데 R의 일부분도 당연히 Q의 여집합에 들어가잖아요. P이고 R이라는 건 R보다 더 작은 거예요. 아무리 커봤자 R. 그러면 R은 Q의 여집합에 들어가니까 4번도 맞다라는 소리죠. 마지막 5번. P 또는 Q. 자, P 또는 Q는 당연히 P가 되죠. 또는이니까. P. 이렇게. P. P면 R이다. 말이 안 되죠. P가 R 안에 들어가 있나? 몰라요, 우리는.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고 우리가 여기 이 조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쉽지 않죠? 그래도 이 집합 사이의 관계들을, 포함 관계들을 이렇게 문제로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명제에서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명제나 집합이나 모두 어렵다. 쉽지 않으니까 연습하셔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엔 4번. 4번 해보면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모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과 어떤. 글씨가 좀 크지만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줄이지 않고 이렇게 크게 해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다. 자, 모든의 의미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도 자, 여기 우리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숙제를 다 하면 집에 일찍 보내준다. 뭐 이러면 우리 이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 중에 한두 명만 숙제 다 해도 집에 보내준다. 어떤 게 더 까다로운 거예요? 당연히 모든 애들이 다 하는 게 까다롭잖아요. 수학에서도 마찬가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크다.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모든 x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돼요. 숙제를 다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얘는 보면 x제곱이 x보다 크다는 건 얘를 넘겨보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다는 거고, 자,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고 우리 2차 분음식 풀 수 있죠. 0보다 크면 가장자리. 그럼 x는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다. 어때요? 모든 x에 성립해요? 모든 x에 대해서? 아니죠. 어떤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성립하죠. 그러니까 거짓. 그쵸? 근데 얘는 지금 명제 부정의 참거짓을 판별하라고 했어요. 원래는 명제도 참거짓을 판별하고 부정의 참거짓을 판별하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부정만 하라고 했어요. 일단 우리가 모든 실수에 대한 거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부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부정을 해볼게요. 자, 모든 실수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 어떤 실수.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거 부정하면 x제곱이 x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생각해봐요. 우리가 둘을 비교하는 건 a랑 b를 비교할 때 크다, 같다, 작다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크다라고 했어요. 크다. 크지 않다라고 하면 작거나 같다를 얘기하는 게 맞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거나 같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풀면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 마이너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가장자리가 아니라 사이. 그러면 x는 0부터 1 사이. 어때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가 0과 1 사이에 있다. 맞죠?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어떤 실수 x에 대하여서 뭐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이거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p라고 할 때 p가 공집합만 아니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라는 건 하나만 성립해도 된다고요. 하나만. 이 모든 1억 개의 원소 중에서 하나의 원소만 성립해도 우리가 이거는 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모든 실수라고 한다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나왔다면 얘는 이 진리집합을 만약 q라고 했을 때 이 q라는 집합이 뭐일 때에만 전체 집합일 때만 참이 된다. 모든 애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될 때만 참이 되는 거고 어떤 실수에 대하여 라고 나올 때는 공집합만 아니면 돼. 원소 하나만 있어도 돼요.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나오면 이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어야 된다. 알겠죠? 자, 중요한 얘기 또 하고 넘어가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여기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자, 이 말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임의의 실수라는 건 랜덤으로 아무거나 꺼내와도 그 말이에요. 어떤 실수를 뽑아도 아무거나 뽑아와도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 말도 결국 뭐다? 모든의 의미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 말도 결국 모든의 의미와 같다라는 소리예요. 임의의 어떤 걸 뽑아도 아까 얘기했죠. 어떤 x에 대하여도 이것도 다 모든의 의미예요. 그냥 어떤으로만 나오면 그건 어떤이지만 임의의 실수 또는 어떤 실수에 대하여도 이렇게 그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모든 x에 대하여 x가 0보다 크거나 또는 x가 0보다 작다. 이건 어때요? 거짓이죠, 거짓. 근데 이거는 부정을 해야 돼요, 우리 부정. 우리 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 부정을 또 해보면 임의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번에도 또 어떤 실수가 됐어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그렇죠?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저기 부정하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이니까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x가 뭐예요? 0일 때 x가 0. 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가 0이다. 하나만 있어도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다. 그러면 얘도 참이 되네요. 얘도 참, 얘도 참. 이게 참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데 우리는 지금 이거의 부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이 참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제 3번. 3번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번엔 드디어 이제 어떤 실수가 나왔어요. 여기 도 없죠, 도. 대하여도 그러면 모든이지만 얘는 진짜 어떤 실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쟤를 이제 부정하면 우리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3이 0이다 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는 x제곱 플러스 3이 0이 아니다 라고 쓰면 되죠. 자, 맞아요. 우리가 이거는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x제곱 플러스 3이 0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실수 x는 뭐라고요? 실수 x는 항상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실수 x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 3 더하면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도 참이 되겠네요. 그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이제 4번. 4번 x-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자, 이걸 부정합시다. 부정해서 씁시다. 자, 그러면 x가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 했는데 2보다
작거나 또는 여기 x제곱이 2보다 크다 했는데 2보다 작은 이런 실수 x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실수 x가 부정해야 되니까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걸 풀어보라는 거예요. 부정을. 참인지 거짓인지. 자, 그러면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x제곱이 2보다 작은 건 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그러면 x 플러스 2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0보다 작다. 그럼 x는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 이해되죠? 또는이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합집합해야 돼. 합집합. 그러면 여기다가 수직선을 그려보고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 2 이렇게 잡아서 2보다 작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 둘의 합집합. 그러면 전체가 되겠네. 여기까지 전체. 이걸 하면은 x가 2보다 작은데 x가 2보다 작은 실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x가 2보다 작은 실수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이래. 거짓. 부정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명제의 역과 대우. 명제의 역과 대우. 자, 명제. P이면 Q에다가 명제였어요. 조건 두 개를 이어 놓으면 명제가 될 수 있다. 자, 근데 P이면 Q에다가 명제일 때 앞에 있는 P를 뭐라고 한다고요? 가정. 뒤에는 Q를 뭐라고 한다고요? 결론. 가정과 결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역이라는 건 뭐냐면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꿔놓는 거예요. 크로스, 스위치. 자, 그래서 Q이면 P다로 쓰는 게 바로 Q이면 P다 이렇게 쓰는 게 역이에요. 이게 원래 이제 이게 명제였다면 원래 명제, 원명제라고도 하고 원래 명제가 이제 이렇게 돼 있었다면 역은 Q이면 P다. 결론과 가정을 바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우는 뭐냐면 대우가 중요하니까 대우는 빨간색으로. 자, 대우는 원래 명제의 대우를 얘기하는 건데 대우는 가정과 결론의 자리만 바꾸는 게 아니라 바꾸면서 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 그러니까 얘는 not Q이면 not P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대우라고 해요. 대우. 예전에 우리 대우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엄청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지. 자, 어쨌든 자, 대우가 있어요. 대우. 원래 명제 그리고 대우 명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역이 더 중요할까 대우가 더 중요할까라고 본다면 대우가 훨씬 더 중요해요. 대우가 훨씬 더. 그 이유는 뭐냐? 왜 그러냐? 명제가 만약 참이었어요. 참. 명제가 참인 명제예요. 그러면 역은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관심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참도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전혀 연관이 없어요. 하지만 대우는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반드시 참이 돼요. 참.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 그럼 반대로 당연히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명제와 대우는 서로 같은 의미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둘을 동치라고도 얘기해요. 동치. 둘을 동치. 잘 안 보일까 봐 둘이 동치, 같은 뜻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제와 대우는 같은 뜻이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기 힘들 때 명제가 좀 알아보기 힘든 식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대우로 바꾸어서 대우를 증명하기도 해요. 대우로 이 명제의 뜻을 파악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인데 이렇게 볼까요? 만약에
잘 보세요. 원래 명제가 x-1, x-2가 0이 아니라면 아니 이렇게 x가 0이 아니거나 1이 아니거나 또는 x가 2가 아니라면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아니다. 처음에 이걸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뭔 소리야 도대체? x가 1이 아니거나 x가 2가 아니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아니다. 처음 본 사람들은 어렵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대우로 바꾼다면 대우는 뭐예요? 명제와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을 한다. 부정. 그러면 얘가 가정의 자리로 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 아니다가 아니라 0이다. 이면 얘는 다 부정을 하니까. 어이구 여기 그리고 죄송해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얘는 x는 1이거나 또는 x는 2다.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다.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이다로 바꿀 수 있고 얘를 풀어주면 x는 1 또는 x는 2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이란 말이에요. 참.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라면 x는 1 또는 x는 2다. 참이에요. 참. 그럼 이거의 대우명제. 여기에 대우명제는 명제죠. 명제 대우명제는 이거고 이게 참이면 얘도 참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게 한눈에 보기 쉽지 않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대우명제로 바꿔서 알기 쉽게 우리가 익숙한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명제와 대우는 아주 중요하다. 근데 역은 사실 어찌 보면 의미는 없어요. 역은 단지 가정과 결론의 자리만 바꿨을 뿐 얘는 참거짓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보다는 대우를 잘 기억하세요. 됐죠? 이해되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서 오늘 수업에 이제 문제까지 풀면 오늘 수업이 마쳐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말을 좀 더 많이 하게 돼요. 명제의 역과 대우를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같이 볼 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같이 말로 한번 봅시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명제 참거짓을 판별, 그리고 명제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참거짓을 판별. 와우, 대박이에요. 같이 봅시다. 보시면 x, y가 0이면 x는 0 또는 y는 0이다.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참이라고 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둘이 곱해서 0이면 x는 0 또는 y는 0이다. 맞다고 했어요. 그쵸? 그랬잖아요, 우리. 이거. x, y 곱한 게 0이면 x는 0 또는 y는 0이다. 맞아요. 참이에요. 그럼 이거의 역은 뭐예요? 가정과 결론을 바꾸어 놓는다. 그럼 x는 0 또는 y는 0이면 x, y 곱한 게 0이다. 어때요? 참이죠. 참이에요. 쉬운 거 우리가 넘어가야 돼. 빨리 넘어가야 돼. 그 다음에 대우. 대우는 조금 어렵죠. 대우가 좀 어렵지만 우리가 원래 명제가 참이었으니까 대우 명제도 참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x는 0이 아니고 그리고 and y가 y가 0이 아니라면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라면 그러면 x, y는 0이 아니다. 당연히 맞죠. 왜? 0이 아니고 0이 아닌 걸 곱했는데 어떻게 0이 나오겠어요? 0이 아니다. 그래서 1번은 명제, 역, 대우 모두 참이에요. 이거 보고 또 역이 명제와 연관이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연이에요, 우연. 역은 몰라요. 자, 2번. x가 2이고 y가 3이면 x 플러스 y는 5이다. 이것도 맞죠. 원래 명제 2와 3 더하면 5니까. 자, 그러면 역을 봅시다. 자, 여기에 역. 역을 보시면
x 플러스 y가 5이면 x는 2, y는 3이다. 어때요? 아니죠? 너무 많아요. x 플러스 y가 5가 되는 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것 중에 하나가 2와 3이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범위가 크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에요, 거짓.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우를 봅시다. 대우는 어떻게 하라고? 명제를 부정하면 돼요. 명제를 부정하면. x, y 더한 게 5가 아니라면 x는 2가 아니거나 여긴 또는 y가 3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명제를 보고 명제가 참이었으니까 대우도 참이다 하면 돼요. 어려운 거 괜히 고민하지 말고. 얘네 둘이 더해서 5가 안 나온대요. 그러면 x는 2가 아니거나 y는 3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5가 아니라면 x 더하기 y가 5가 아니라면 x가 2가 아니거나 또는 y가 3이 아니다. 뭐라고요? 참이라고. 이게 참. 이거 그냥 이렇게 보면 어려운데 이거의 대우 명제, 원래의 명제를 보면 이게 참이니까 얘도 참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3번.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 어떤 실수. 자, 어떤은 뭐라고요? 하나만 성립해도 돼요. x 중에 하나만 성립해도 돼요. 자, ax 제곱이 0보다 크면 자, ax 제곱이 0보다 크면 a는 음수이다. 자, 말이 좀 이상해요. x 제곱 어떤 실수 x는 x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과 a를 곱했는데 양수가 됐대요. 그러면 a가 양수해야 되겠어요? 음수해야 되겠어요? 양수해야 되죠. 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a를 곱했는데 양수가 된다는 건 a가 양수라는 소리예요. 여기는 a가 음수래요. a가 음수인 것 중에 x 이거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a가 음수인데. 없어요,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잘 모르겠으면 조금 이따 대우를 해볼게요, 대우. 지금은 역부터 하고. 자, 역.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거는 우리가 대전제라고 해요. 대전제. 대전제? 아니, 대전제라고 할 수 없지.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 가정과 결론을 할 때 얘네들이 자리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해놓고 a가 음수이면 ax 제곱이 양수이다. 자, 어때요? a가 음수면 여기를 약분해주면 a로 나누어주면 0은 아니니까 나누어주면 이 말은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a가 음수면. 그렇죠? a가 음수면 ax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a를 나누어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고요.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부정이 아니라 지금 부동호 방향을 바꾼 거 a로 나눠준 거예요. x제곱이 음수가 되는 x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거짓이 되죠. 거짓. 자, 그럼 이번에는 이거를 부정해 봅시다. 부정. 대우를 찾아보는 거예요. 대우를. 그럼 대우를 찾아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a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a 양수니까 나누어 버릴 수 있는데 그럼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a제곱이 0보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를 나눠 버려요. 물론 a가 0일 때를 따로 따져줘야 돼. 그러면 a가 양수라고 보면 a가 양수면 나눠줄 수 있고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x는 하나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이 되겠죠. a를 나눠주더라도 x제곱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지는 않다고요. 그죠? 우리가 지금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이해되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a를 비록 나누어 주더라도 x제곱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죠. 알겠죠? 자, 그래서 3번까지 됐고 자, 그러면 이제 5번까지 됐고 우리 6번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좀 많은데 오늘 좀 과정이 좀 길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 7번까지 나머지 두 문제 해야 이 단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거
명제 1 파트 1이 끝나는 거라서 여기까지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 나도 사람이다. 고로 나도 죽는다. 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3단 논법이라고 했어요. 3단 논법. 내가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죽어. 근데 나도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죽는다. 3단 논법.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P이면 Q이다 할 때 두 개로 나타내는 건 언제 나타낸다고 했어요? 참임을 알 때. 참이 될 때. 자,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R이다. 라는 두 개의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이 두 개를 가지고 뭘 알 수 있어요? P이면 R이다 라고 알 수 있어요. P이면 Q고 Q이면 R이니까 P이면 R이다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3단 논법. 3단 논법.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우리가 이 3단 논법과 더불어서 하나 더 중요한 거. 대우를 아는 거, 대우. 대우를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3단 논법과 대우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3단 논법과 대우를 사용해서. 자, 봅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이 상태로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P면 not Q이다. 나달이면 Q이다. 이어지지 않으면 3단 논법이 안 돼요. 이어져야 돼. 이게 P면 Q이다, Q면 R이다 이렇게 뒤가 이어져야 돼요.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P면 not Q이다. not R이면 Q이다. 자, Q와 not R 있으니까 얘를 대우를 하는 거예요. 대우.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안 되겠네. 얘를 잘라서 봅시다. (3단) 논법이에요. 3단 논법. 보세요. 자, P면 not Q이다. 얘는 가만히 놔두고 두 번째, not R이면 Q이다를 not R이면 Q이다를 바꿔요. 대우로. 대우로 바꿔요. 가정과 결론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 not Q이면 R이다. 이해돼요? Q 일로 왔는데 부정. not Q. not R 이쪽으로 왔는데 부정. R. 그러면 자, P면 not Q이다. 그리고 not Q이면 R이다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합하면 3단 논법 하면 얘네들은 P면 R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뭐예요? P면 not R이다. P면 not R이다. 아니네요. 1번은 틀렸어요. 2번. P면 not Q이다. R이면 Q이다. 자, 여기는 어때요? 똑같아. 여기 not Q가 나오고 여기 또 Q가 있으니까 얘를 대우를 쓰면 된다고요. P면 not Q이다. 그 다음에 여기 R이면 Q이다가 써있지만 우리는 얘를 not Q이면 not R이다로 바꾸는 거예요. 부정. 대우를 하는 거예요. 대우. not Q이면 not R이다. 이렇게. 그러면 P면 not Q, not Q면 not R. 그러면 이게 바로 P이면 not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P면 not R이다. 맞네요. 2번이 답. 하지만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계속 해보자고요. 3번. Q이면 not P, not Q이면 R. 자, 얘는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을까? 얘를 바꾸면 되죠. 앞에 있는 걸 대우를 하면 돼요. P면 not P의 대우는 뭐가 돼요? 여기다 바로 써볼까요? not P의 부정 P, Q의 부정 not Q, Q의 부정 not Q. P면 not Q, not Q면 R. 그러면 P면 R이다. P면 R이다. 3번 틀렸죠? 자, 4번. P면 Q, 여기 not R이면 not Q. 그러면 not R이면 not Q를 대우를 해요. 그러면 Q이면 R이다. 자, P면 Q, Q이면 R. 그러면 P면 R이다. 이해되죠? 5번. P면 R, Q이면 R. 그럼 P면 Q이다. 이게 5번이 애들이 헷갈려 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3단 논법은 뒤에 있는 이 P면 not Q 얘랑 앞에 있는 not Q가 같을 때만 이어지는 거예요. 같을 때만. P면 not Q, not Q면 not R. 얘랑 같을 때만 이게 이어져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P면 R이다, Q면 R이다. 뒤에만 같은 거예요. 뒤에만. 뒤에만 같으면 P와 Q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집합 관계로도 표현을 해보면 P면 R이다. 자, P가 여기 이렇게 있고 R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 Q가 여기에 있어요. Q가. 이렇게. Q이면 R이다. 그럼 P와 Q는 어떻게 되는지 우린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 답은 2번.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해봅시다. 자, 마지막 문제는 이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말로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조건으로 표현하면 돼요. 말로 돼 있는 것을 문자로 표현하면 돼요. 자,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할 때, 자,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를 참이 되게 만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라는 소리예요. 뭔 소리냐? 한번 봅시다. 자,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조건으로 만듭시다 라는 소리예요. 자,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조건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4개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를 날씨 춥다. B를 제비 돌아온다. 자, C는 봄이 온다. D는 꽃이 핀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만 표현하면 돼요. 다 됐어, 이제. 자, 날씨가 춥지 않으면, 자, A가 아니면, not A이면 뭐다? B다. 그리고 여기 봄이 오면 C이면 D다. 이렇게 조건 2개가 있는 건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 봄이 오면 C이면 제비 어디 있어요? 제비. B. C이면 B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C이면 B다. 이해돼요? C이면 B다를 만들고 싶어요.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 그럼 우리가 C에서 시작해서 D로 갔는데 D에서 B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D에서 B로 가면 되는데 이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D면 B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D면 not A다를 찾으면 되죠. D면 not A. 그러면 C면 D, D면 not A, not A면 B. 그러니까 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D면 not A이다. D면 not A가 혹시라도 없으면 뭘 찾으면 돼요? 이거의 대우명제. 이거의 대우명제는 A면 not D다. 그래서 문제 보기 중에 이 둘 중에 하나의 답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면 돼요. D면 not A다.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 자, 꽃이 피면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 없어요. 없어요.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 없어요. 반대로 그럼 대우명제를 봅시다. 대우명제는 뭐예요? 날씨가 추우면 꽃이 피지 않는다. 자, 날씨가 추우면 꽃이 피지 않는다. 있죠? 여기 5번. 날씨가 추우면 꽃이 피지 않는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D로부터 시작해서 연결이 되면 돼요. D에서 B로 바로 가는 게 없으니까 D에서 not A를 연결하면 not A가 B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쭉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서 우리가 5번이 답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내용 굉장히 좀 많고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잘 점검하셔서 복습하시고 잘 문제 아래에 있는 문제 푸셔서 꼭 마스터하시길 바라요. 오늘 끝. 수고하셨어요.